이것도 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힘드시죠, 이렇게. 자, 배서라는 걸, 배서는 좀 가장 중요해요. 이 동네에서, 바드러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서거든요.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례를 어떻게 해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에 갑돌이가 민국이한테 준 거였죠. 어음이요. 제가 이제 7월 15일 날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 만기 안 됐어요. 7월 15일 잘 드셔야 돼요. 지금 배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 15일 날 갑돌이한테 받으러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갑순이를 만난 거예요. 갑순이. 아직 갑순이를 만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럼 갑순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김민국, 너 나한테 1,000원 안 갚아? 너 저번에 나한테 돈 빌린 거 있잖아. 언제 갚을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갑순이한테 예전에 1,000원 빌린 게 있는데 그걸 안 갚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갑순이한테 혹시 나 이거 갑돌이한테 1,000원 받을 어음 있는데 이걸로 대신 이 빚을 갚으면 안 될까?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갑순이가 좀 대장 부여가지고 그래 그걸로 갚아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갑순이한테 넘겨줬죠, 이 어음을. 되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갑순이한테 어음을 넘겨줄 때 우리 배서가 어음 뒷면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걸 배서라고 하거든요. 어음 뒷면에다가 민국이가 갑순이에게 어음 받을 권한을 넘겨줌이라고 사인을 안 했대요. 그 말은 배서를 안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갑순이는 한 달 뒤에 누구 은행을 찾아갈까요? 갑순이는 한 달 뒤에 갑돌이 은행 찾아가야 되겠죠. 갑돌이가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순이는 한 달 뒤에 이제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어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음 주세요, 돈 주세요, 1,000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누가 뒷면부터 봐요? 앞면부터 보지. 앞면 보니까 민국이에게 8월 15일 날 1,000원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럼 물어보겠죠.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민국이세요? 갑순이 당황하겠죠. 저는 갑순인데.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별명인 겁니다. 그죠? 저는 갑순인데요. 당황하겠죠. 뒷면에 민국이가 갑순이한테 넘겼다라는 표시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갑순이는 큰일 나겠죠. 어음을 못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저를 찾아가지고 싸우게 서로 가게 막. 맞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7월 15일 날 제가 갑순이한테 어음 넘겨줬잖아요. 그때 어음 뒷면에다가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민국이가 갑순이한테 넘겨줬다라고 돼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나중에 갑순이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나중에 어음 뒷면을 보세요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음 뒷면을 보면 민국이가 갑순이한테 넘겨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갑순이인 걸 확인하면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갑순이한테 1,000원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시험에는 뭘 출제하냐면 제가 갑순이한테 배서에서 어음을 줬죠. 그걸 물어봐요. 제가 갑순이한테 배서에서 어음 넘겨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계를 물어봐요. 그래서 보실게요. 보시면 자,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제가 아까 갑순이에 대한 빚을 갚았죠. 어음 넘겨줘가지고. 빚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빚이라는 건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대변. 근데 감소했으니까 차변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 차변의 빚은 계정과목 줄 거예요. 외상매입금이면 외상매입금, 예를 들면 단기 차입금이면 단기 차입금 줄 거예요.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리고 받으럼을 제 입장에서는 넘겨줬죠. 넘겨줘서 받으럼이 증가해야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넘겨줬잖아요. 여러분. 갑순이한테 넘겨줬으니까 제 입장에서 받으럼은 없어져야 돼요. 맞죠? 우리 받으럼은 성격이 자산, 물레 위치 어디? 차변, 넘겨줬으니까 감소라서 반대편 대변으로 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얘 분계를 입력할 때 받으러움 채권이죠. 거래처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채무죠.
거래처 거래 둘 다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실기할 때, 실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선 채무는 누구에 대한 채무예요? 아까 제 입장에선 누구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갑순이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죠. 근데 이 어음을 넘겼잖아요, 제가. 어음을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을 어음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을 넘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외상매입금은 갑순이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받을 어음은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을 넘기세요. 갑돌이를 걸어야죠. 그래서 시험에 배서라고 출제가 되면 거래처를 달리 거셔야 돼요. 요걸 주지 마세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밑줄 치고 또 관련된 기출문제 볼게요. 여전히 79페이지예요. 자, 79페이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자, 별표예요. 배서양도 별표. 배서양도 별표입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많이. 자, 배서양도가 뭐냐? 자, 두 줄 밑줄 좀 치시죠. 자, 어음 소지인 방금 저였죠? 능곡이 어음 소지인이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셨죠? 중요한 게 거래처를 달리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서라는 말 나오면.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 84회. 옛날 거 풀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거 푸실 것 같은데 나중에. 84회고요. 어디냐면 402페이지. 어디냐면 402페이지입니다. 자, 402페이지 문제 4번 유형의 3번이에요. 10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10월 10일.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호수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만 원 일단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하여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채니까 결제한다라는 건. 갚기 위해서 매출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이렇게 받으러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매출처는 나한테 매출하는 거래처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의 거래처예요. 매출하는 거래처예요. 내가 매출하는 거래처지 나한테 매출하는 거래처가 저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하는 거래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의 받으러이에요. 500만 원을 배서양도하였다 이거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자마자 배서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받으럼 500만 원짜리를 넘겨서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맞죠? 근데 외상매입금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잘하셨어요. 호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근데 받으러면 누구한테 받으러를 넘긴 거예요? 좀 일품 컴퓨터 이렇게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받으럼을 넘겼죠. 넘겼으니까 받으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넘겼으면 장부에서 감소해야 돼요. 없어지니까 감소죠. 자, 받으럼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렇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리고 여기에 실기하실 때 여기에다가 일품 컴퓨터였나요? 여기다가 일품 컴퓨터라고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여러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채권 채무 거래처 번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 푸실 때 거래처 안 넣으면 피눈물 나요, 진짜. 실수 이점 깎기가 2점 깎여버리니까 한 점입니다. 네, 500이죠. 자, 그리고 이제 외상매입금이 감소해야죠. 갚은 거니까 넘겨가지고. 그럼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그렇죠, 부채였어요. 그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게 외상매입금이었잖아요. 부채, 부채가 증가해야 감소해요. 감소. 그렇죠. 갚았으면 부채가 줄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부채는 잘하시는데 그 채권을 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빌려서 빌리기 때문에요.
잘안 빌려주죠 우리가. 맞죠? 주로 빌리지 않죠. 또 은행에서 많이 빌리고. 맞죠? 채권에 좀 의식이 없어요. 맞지? 부채는 잘 갚으면 감수한다라는 거. 맞죠? 채권을 회수하면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면, 갚은 거니까 감소나서 차별 이렇게 해. 그죠? 그리고 이 외상매입금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요? 그렇죠? 호수상사. 발전 가정이 여기다가 호수상사 거셔야 돼요. 얘는 중요하니까 거래처 여기다 쓴 거예요, 여러분들. 500만 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핵심되는 문장만 알면 다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진짜. 배선은 셈 이것까지 계속 나와요. 알죠? 너무 중요하고. 됐어요. 숙제도 있고 오늘 실기할 것도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챕터마다 하나씩은 넣어놨어요. 거의.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제 구도는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얘는 셈을 읽었다. 셈을 읽어도 돼요. 획 읽을 때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무시하세요. 지금은 내가 괜히 넣어놨는데 획 읽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도 무시하시고. 자, 이제 예수금이라는 거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 1순위입니다. 출제 1순위입니다.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대놓고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금이 뭔지. 일단 예수님이 받으신 이거를 꼭 하더라고요. 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야죠. 그건 아니고 혹시 종교 믿으시는 분들 한번 할게요. 보시면 자, 이거 뒤 이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무시 다 설명할 거니까.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은행이 있고요. 전 가급적이면 주인공은 갑이라는 사람으로 둡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이 갑한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는 놈은 은행이죠. 그리고 받는 놈은 갑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벌어들이면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세금 내고 세금 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내가 벌어들인 걸 다 냅니까? 그지죠, 그지. 그렇죠? 또 내가 100원 벌어들였는데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거든요. 퍼센트를 곱해서. 그럼 내가 100원을 갑이 벌었죠, 이자를요. 벌었고 10%니까 얼마의 세금을 나라에 내야 되는 거예요? 10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걷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세무서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세금이라는 건 벌어들인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갑이 세무서에 세금을 10원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갑이에요. 은행한테 예금 있으면 이자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예금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죠. 거의 애기 빼고 다 가지고 있을걸요? 거의 한 3천, 4천만 낼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낸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드세요? 월급 받으실 때 세금을 뜯으면 막 눈물 잡게 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네가는 국가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월급 탔는데 왜 네가 나 뺏어가니 말한 거? 맞죠? 눈물 잡게 가면 국가를 원망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표정은 나쁜 사람이구나. 세금을 낼 때 내야지. 그죠? 나중에 피눈물 난다니까.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고 막. 그 생각들 이 세금이 뭘 살 텐데 막 이런 거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들 있죠. 은행에 예금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100% 세금을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세무서도 그거 싫어해요. 왜냐? 왜 싫어하냐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거의 몇만 명 될 거예요. 몇만 명이 몇 천만을 상대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노화로 쓰러져요. 맞죠? 사람 1대 1000을 상대해야 돼요. 나 혼자서 1000명씩.
맞죠? 사람 한 명 상대 빡세 죽겠는데 1000명 상대해봐요. 세무공무원 쓰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행정의 효율도 떨어져요. 요런 사람들 직접 낸다. 맞죠? 그래서 세무서는 우리가 국가는 세무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갑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죠. 얘가 내야 되는데 안 내거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나쁜 말 쓸게요. 은행을 조지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청 신고는 안 돼요.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은행을 조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지는 거냐면 은행아, 네가 갑한테 100원을 줘야 되지만 이 갑이 내야 될 세금은 띄고 나머지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은행은 갑한테 100원 줄까요? 10원 대 90원만 줄까요? 90원만 줘요. 90원만 주고 10원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는 얘기. 은행이 이렇게 갑한테 세금을 줄 때 세금을 뜯는 거 있죠? 뜯는 거요. 원천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원천징수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 여러분 세금만 내시는 거예요? 사대보험도 내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사대보험 등을 지급할 때 우리가 징수하는 걸 원천징수한다라고 해요. 원천징수는 소득자가요, 지급자가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뜯는 건 뜯기는 걸 우리가 당하는 거고, 그렇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은행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10원을 내는 겁니다. 다른 날짜에 얘랑 얘는 다른 날짜입니다. 뜯었을 때는 2월 22일이면 얘는 3월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날짜랑 요 날짜랑 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무시하시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은 결론적으로 누가 냈죠? 우리가 낸 거지. 은행이 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은행은 대리해서 징수만 한 거예요. 그렇죠? 은행은 나한테 뜯어서 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은 대리해서 낸 거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소득자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눈에 보이기는 은행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갑이 낸 거예요. 여기가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예요. 회계 처리. 자, 일단은 갑의 회계 처리하고 은행의 회계 다 잘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갑의 회계 처리는 회계 1부서부터 나와요.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여러분들. 얘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아까도 부동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엄청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갑은 이자 벌어들인 거니까. 맞죠?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발생. 그럼 이자 수익 발생이니까 어디에 적어요? 대변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증가 또는 발생했으니까 대변. 얼마? 이게 지금 얼마? 90원, 100원. 그죠? 여기 빡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돈은 90원 받았거든요. 근데 회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유용한 정보 제공이잖아요. 맞죠? 뭐냐면 내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요? 나는 원래 100원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하실 때 절대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주주한테 보고할 때는 정확한 근연도의 수익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총 이자 수익이 100원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총액이 100원 적지 90원 적지 않아요. 그래서 90원 적게 되면 10원의 세금을 뜯겨서 90원인 건지 아니면 아니면 전체 100원 중에서 10원을 뜯겨서 90원이 이자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자가 90원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총액으로 적어요. 좀 더. 왜냐면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이잖아요. 그 회사 이익은 총액으로 적는 게 맞아요. 수익하고 비용. 90원 아닙니다. 100원이에요. 지금 차이 이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당연한 거. 왜냐면 현금을 너무 좋아하셔요. 저도 물론 현금을 좋아하지만 회계하실 때 현금 좋아하시는 분이 못해요. 회계하실 때는 현금 좋아하시는 분이 잘 못해요.
진짜.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실제로 이거 현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값은 현금은 90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차변에 현금 90원. 됐죠? 그러면 값 입장에서 이거 세금 낸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의 원천인수 당한 거 있죠? 당한 걸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줘요. 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냐면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한 번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뜯기시는 건 정확한 세금 뜯기는 걸까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실 때? 아니, 혹시 여러분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연말정산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듣고 버리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뜯기신 거 있죠? 그거는 대략적인 세금 뜯긴 거예요. 여러분들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세금 낼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2월 달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00만 원 뜯기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다음 년도 2월 달에 알고 보니까 250만 원이 정가세금인 거예요. 그럼 50만 원 돌려받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원만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정가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낼 세금이 100원이에요. 근데 이미 10원은 냈잖아요, 값이. 냈으니까 그 10원만큼은 나중에 내가 안 내도 될 권리죠. 세금이 그거 줄잖아요, 여러분들. 권리, 세금을 10원만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뜯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낸 거야. 선납. 먼저 납부한 세금이 뜻이거든요.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어요. 그것도 권리죠, 여러분. 낸 것만큼 나중에 저 안 내도 되잖아요. 15만큼 냈잖아요, 이미. 권리죠, 권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우리가 원천인수 당한 놈이 자산 처리하는 계정과는 선납세금이에요. 우리 시험 목적이니까 이걸 내고 계셔야 돼요. 현실에서 비용해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시험이에요, 시험. 자, 이제 주인공은 회계 2급에서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을 시험에 우리 회사인데 회사는 뜯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월급 뜯죠. 그렇죠? 회사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뭐예요? 계정 과목이. 비용이죠, 비용. 은행은 이자를 주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은행은 이자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원 발생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은 이자를 원래 총 100원이 발생했잖아요. 이 정도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개인 사업자는 그딴 거 제공할 필요 없어요. 내 돈이니까. 우리 주주한테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주님들한테 제가 돈 빌려가지고 이자가 총 100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100원이 이자가 총 100원이 발생했는데 10원은 뜯어서 90원만 나갔어요라고 정보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자 비용이 총 100원 발생한 거죠. 총액으로 수익하고 맞죠? 이자 비용이죠,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됐죠? 근데 실제로 돈은 얼마 나갔어요? 90원. 10원을 뭐라고 하냐? 이게 날짜 보시면 이게 오늘 2월 22일이죠. 이게 만약에 은행에서 10원 뜨는 게 2월 22일이면은 이건 언제까지 내냐면 3월 10일까지 내요. 날짜가 달라요. 실제. 그렇죠. 우리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10원은 3월 10일까지 내야 될 걸 먼저 뜯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이 세금 10원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먹어요? 아니죠. 세무서에 나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부채죠, 의무니까. 그렇죠?
그 부채 배정법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해요. 미리 이 예자가 예약할 때 예자예요. 예약하다 할 때 예자. 미리. 수는 받은. 금은 세금. 미리 받은 세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상대방이 제3자인 갑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걸 미리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예수금 이렇게 불러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금 되게 많이 물어요. 선납세금도 잘 물어보죠. 회계 입금은 예수금밖에 안 해요. 근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세금 이것까지 다 나오는 첫째. 되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가세요. 알고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건 은행은 대리 납부한 사람, 실제로 낸 거는 소득자가 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얘는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148페이지. 어? 148페이지 아니었는데? 146이라고 했다. 144구나. 144페이지. 예수금은 여러분 대놓고 별표예요. 맨 아래 가로 6번 예수금 별표입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문제가 너무 많아. 거의 한 8문제 냈네요. 기출문제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예수금 있죠. 어디냐면은 첫 번째 줄에 소득을 지급시 보이세요? 자, 거기서부터 보관까지 일단 밑줄이요. 소득을 지급시 소득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하죠. 왜냐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등 소득자 부담액을 징수하여 보관까지 붙이시고, 여기까지 하면 예수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보관하고 있으면 의무가 늘겠죠, 여러분들. 거기다 예수금의 증가라고 하죠. 예수금의 증가. 그 다음에 띄어서 밑줄입니다. 납부하는 경우 밑이시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면 이제 의무 다한 거죠. 그럼 예수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죠. 그래서 납부하는 경우에다가 예수금의 감소라고 적어주시고. 자, 얘도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출제했는지. 자, 어디 있냐면 얘도 80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신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죠. 기출문제 틀니까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좀 열심히 해야 될 거면 감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잠시만요. 87. 여기 있네요. 380페이지. 380페이지. 자, 380페이지. 문제 5번 유형이 처음 보시죠. 문제 5번 유형. 이게 뭐냐면 오류 수정이라는 거예요. 오류 수정. 오류를 수정한 게 뭐예요? 오류를 문제에서 주고 바로 잡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거 문제 5번 유형이 2번입니다. 2번. 자, 1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밑줄.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를 주시고, 또 종업원 월급 줬을 때 뜯었던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회사 입장에 뜯었을 때 뭐로 처리했을까요? 계속하고. 맞아, 예수금 원천 인수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종업원 월급 줬었을 때 뜯었으면 그거 나중에 10일까지 내야 될 금액이다 예수금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소득세에 10,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저 밑줄 납부의 밑줄. 그럼 예수금으로 처리했었던 걸 납부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럼 예수금이 어떻게 돼야 돼? 납부했으니까. 줄여야지 의무 다 했으니까. 근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어저께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갔었죠, 여러분들. 이거 12월 10일자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정과목. 이해되세요? 이걸 어떻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오류 수정 문제는 해당 날짜를 들어가시면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단 현금 납부했으니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세금과 공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배우실 점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현금 납부하는 건 문제 없죠. 근데 이거는 세금 냈다라고 세금 납부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종업원한테 급여 줄 때 뜯었던 걸 예수금 처리했었을 거니까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 줄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부채 외우셔야 돼요.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납부했으니까 늘어요, 줄어요? 줄죠. 주니까 줄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과 공과 계정과 예수금 돌려버리시면 돼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느낌은 가만 잡고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50 정도 돼요. 시험.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잘 모르시면 낚여요. 맞는 거 같아. 세금 낸 건데? 맞죠? 세금과 공과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금 낸 건데가 아니라 뜯었던 세금 낸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요. 이거 좀 어려운 거 말이지? 지금 좀 찾을게요. 아직 안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다 이러네. 여기 있다. 다행히 3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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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번이냐면은요. 4번 문제의 4번 유형이에요. 9월 10일자. 보이시나요? 9월 10일? 네.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월 10일. 얘는 다음 달 10일인 10일도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해볼게요. 자, 밑줄. 8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 하였던까지 주시고. 보면 이거는 종업원 급여 줬을 때 뜯었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나머지 볼게요. 자, 근로소득세는 여러분들 듣고 버리세요. 근로자분들이 내는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불러요. 아시죠? 자, 근로소득세 40만 원과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내는 세금을 지방소득세라고 부르네요, 여러분들. 4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8월달 월급 줬었을 때 종업원한테 44만 원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로 처리했겠어요? 그렇죠, 예수금. 미리 받은 세금이다라고 처리했습니다. 다음 달 9월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8월달에 미리 받은 거다라고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예수금으로 처리한 44만 원 납부했습니다. 뜻이에요, 해석하면. 들리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얼마? 44만 원. 근데 얘는 8월 달에 급여 줬을 때 뜯었을 때 예수금 증가 처리했던 걸 납부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납부시켜요? 예수금 납부시켜야죠. 이해되지? 일당으로 주면 일당으로 시험에. 원천 징수 했었을 때 미리 받은 세금이라고 해서 예수금 처리했는데 납부했으니까 의무 다 했다. 예수금 감소시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금은 성격이 부채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근데 납부했으니까 감소. 감소니까 차변. 예수금
회계는 진짜로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맞죠? 회계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숫자 들여가시면 나중에는 말이 들어요, 말이. 그렇죠? 조선말에서 진짜 재밌는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워요. 언어처럼 5등급이라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말고 우리 지금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뜯었을 때도 봐야 되겠죠. 뜯었을 때도 한 문제 있네요. 여기 어디 있냐면 338. 338페이지. 338페이지 몇 번일까 혹시 여러분? 몇 번 풀까요? 한번 해봤어요. 혹시 몇 번 풀 건지 대략 느낌 오시는 분? 4번이사. 9월 30일 들었죠 뭔가? 그죠? 이게 제일 들어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격리 회계하시면 여러분 이거 보시고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업 월급 내고 회계 그만 떼측한데 하지 마시고 이쪽이 좀 잘 벌어요. 진짜로 이쪽은 머니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엄청나게 생겨요.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무공무원이 예전에 엄청나게 권한이 셌어요. 막 세무조사 나가면 무서워가지고 좀 많이 주거든. 어쩌고. 회계하고 세법 쪽 잘하시면은요 인맥이 넓어져요. 돈만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진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죠. 좀 돈 많이 벌면 기부할 겁니다. 그죠? 지금 무슨 기부야? 나도 먹고 살기 도와줘. 꿈을 깨트리는 거. 물론 많이 벌면 기부할 거예요. 네, 일단 338페이지 4번 할게요. 9월 30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는 우리 회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동점 또는 우리가 당사 당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김창원한테 총 400만 원의 급여가 발생했죠. 그때 혹시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금이고요. 김창원이 내야 될 세금.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우리가 사대보험료라고 하지 않나요? 맞죠? 해가지고 총 얼마 뜯었어요? 그렇죠? 공제가 여러분 빼는 걸 공제라고 불러요. 공제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가 20만 원은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33만 550원 떼고 나머지 366만 9,450원을 보통예금 공장에 준 거예요. 힘들어.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400만 원의 총 비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주주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총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제3자인 김창원이 내야 될 세금 등 33만 550원 뜯고 나머지 366만 9,450원만 나갔다고 다 알려줘야 돼요. 그 분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종업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급여에서 급여. 맞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월급을 급여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급여는 비용이에요, 비용. 자, 급여가 발생했어요, 감소했어요? 발생했죠. 발생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급여는 성격이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돼요. 여기에 급여. 물론 영업부니까 800% 적으셔야 돼요. 영업사원이라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 400이에요. 366만 9천 원이에요. 400이에요. 맞죠? 주주들 우리 회사에 항상 경영 성과를 평가를 왜곡되지 말아야 돼요. 원래 400만 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죠. 그렇죠? 근데 보통 예금에서 나갔잖아요. 366만 원 얼마요? 보통 예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줄죠. 자, 보통 예금 성격이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변. 근데 주니까 대변. 그렇죠, 그렇죠. 되셨죠, 여러분들? 뭐 쓸까요, 나머지? 소금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등 33만 원 정도를 미리 받은 거잖아요. 이건 다음 달 10일이니까 10월 10일 날까지 내야 될 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금이 늘어요, 줄어요? 물적 미리 받은 거 맞으니까. 그렇죠? 예수금은 성격이 부채, 본래 위치 어디? 대변. 늘어요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되겠죠.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나머지 금액 적을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금액 쓰세요. 우리 어저께 해서 나머지 금액 채워주지 컴퓨터가. 그렇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 되셨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뭐냐면 미리 할게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이제 회사는 종업원 월급 뜯으면 세무세 갖다 내죠. 갖다 낼 때 뭐 내는지 아세요? 또 4대 보험을 반반 내요. 이렇게 자, 그림 그려서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회사, 회사하고 여기가 저랑 갑이라고 할게 다. 갑이라고 하면 회사가 급여를 주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세금. 세금 얼마나?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 그리고 4대 보험 2만 원. 이렇게 해서 4만 원 뜯었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언제냐면 급여식이 언제라고 할까? 이게 2월 22일이에요. 되셨죠? 그럼 얘를 다음 달 10일이니까 3월 10일 날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3월 10일 날 세무세. 원 갖다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 4대 보험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다 내시지만 회사도 받는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것까지 같이 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그냥 회사가 종업원을 뜯은 걸 납부한 것만 한 거예요, 방금. 근데 이 4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는 또 뭘 내는 거예요? 4대 보험, 이걸 회사 부담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종업원 부담분이라고 해요. 요 4대 보험 2만 원은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가요? 근데 얘뿐만 아니라 회사 부담분 4대 보험 있죠. 2만 원도 같이 내요. 그래서 총 6만 원을 실제로 현실에서. 종업원에 4만 원 뜯고 내죠. 내고 이 4대 보험 같은 반을 또 회사도 지금 내는 거야. 되시겠어요? 네. 그럼 회사가 이건 지돈 내면 뜯어서 내는 게 아니라 종업원 부담분은 종업원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뜯어서 내는 거야. 되시겠나요? 하지만 회사가 부담할 건 회사도 직접 나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 부담분은 뭘까요? 비용이 그냥 자기 돈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종업원 뜯어서 내는 거니까 비용이 아니지. 되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줄지 아냐면 제가 아까 못 풀었던 거. 여기 있구나. 371. 371페이지. 371페이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6번이네 6번. 6번. 371페이지 6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읽어보면 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국민연금 25만 원과 여기까지 해석하면 회사가 종업원 갑이라고 할게요. 갑한테 월급 줄 때 뗀 사대보험 등 25만 원과 그 뜻이죠. 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15만 원 이건 회사 돈 나가는 거예요. 15만 원. 네, 계속 할게요. 1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밑줄.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은 좋아요. 회사 부담분 비용 뭐로 할지는 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회사. 우리 시험에서 4대보험을 다 냈네요. 4대보험 다 내면 문제 어려워져요. 그 중에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면 고용보험 하나만 줘요. 하나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회사가 갑한테 급여를 줬겠죠.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30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맞죠? 300만 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얼마를 뜯었냐면 이렇게 뜯는 거야. 세금 1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의 부담분이죠. 갑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15만 원 이렇게 나눠 뜯었던 거예요. 25만 원 뜯었던 게.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반 내는 건 이 사대보험만이에요. 세금은 반반 안 내요. 회사 가서 제 세금도 제가 국민연금 사대보험 반반 내는 거 배웠거든요, 사장님. 저 제 세금도 반 내주세요.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월배원들께. 그래서 이 세금 10만 원은 갑이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25만 원 받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25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25만 원이요. 자, 요걸 세무서에 25만 원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냐? 그죠? 11월 10일 날. 10일 날. 이 얘뿐만 아니라 뭐냐면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있죠. (15만 원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의미가 아예 달라요. 25만 원은 종업원한테 뜯었던 걸 내는 거예요. 15만 원은 회사가 내야 될 사대보험 집어낸 거예요. 되셨어요, 의미?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분개해보겠습니다. 분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일단 40만 원 보통 예금이 감소했겠죠. 지급했으니 총 40만 원 지급했으니까. 맞죠? 보통 예금이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했으니까 반대표 대변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 40만 원. 보셨죠? 네, 25만 원과 15만 원의 성격이 아예 달라요. 25만 원 종업원한테 줬었을 때 뜯었던 걸 낸 거고요. 그럼 25만 원은 종업원한테 월급 줬었을 때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로 처리했을 계정과목. 그죠? 예수금도 25만 원 처리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납부했으니까 예수금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여러분. 운도 다 했으니까. 뜯었던 거 지금 납부하는 거지. 납부. 됐죠? 25만 원은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이 감소해야죠. 그렇죠? 그럼 예수금은 부채죠? 묘시해야 돼요, 대변. 감소니까 차변 얼마?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만 원의 사대보험을 회사 돈 지돈 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계정과 뭐라고 돼 있어요? 맞죠? 세금과 공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은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드럽게 많네요, 진짜. 여기 말이 어려워, 말이. 이렇게 공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여러분 빨리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슬리면 안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요. 일단은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오늘 했던 거 일단까지 실기 먼저 하고 또 이론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론만 좀 몇 번 하면 질리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여러분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컴퓨터 틀어주시고.